주식 왕으로 만들어드리는 시간 왔다 왕선생 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왔다 왕선생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00피 이후 급등락을 반복 중인 코스피가 오늘도 변동성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의 급락과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 더불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의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널뛰기를 거듭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3.25%가량 하락하면서 7,271선에 코스닥 역시도 하락하면서 2,084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세 분출하는 섹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오늘만 해도 양자, 암호, 그리고 백신, 보험 업종에서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시간에 이 조정장 속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섹터, 그중에서도 유의미한 종목들 체크를 해봐야겠죠. 함께 전략자 주실 김원기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왔다 왕선생의 주식하는 김원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수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에 대비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지수 하락이 어떻게 보면 되게 따가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미리 대비한 사람들은 뭐 다음 이런 조정장 이후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잡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조정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정장에서 잡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요. 천천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화면 보시면 오늘 코스피의 이런 하락이 그렇게 반갑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생각이 좀 틀립니다. 반가운 하락이다. 이거 건강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왜냐면 이제 코스피가 아무래도 이제 8,000포인트를 장중에 살짝 찍고 그대로 반락하면서 무너졌는데요. 제가 이제 예상하는 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1선의 지지를 좀 받으면서 이 구간이 움직이는 이 패턴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움직이고 거기에 대한 반등 패턴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다시 또 매집해서 또 올라가면 돼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국내 증시가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이제 환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을 거고요.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시피 이렇게 마무리가 돼버렸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을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나눴을 때 코스피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여기서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조선이라든지 전력설비나 여러 가지 업종에서도 지금 실적을 잘 내고 있어서 코스피는 잘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요거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차트 보시면 얘는 지금 121선에 오늘 딱 터치했어요. 자, 근데 제가 예상하는 코스닥의 흐름으로는 이 121선 구간을 이탈해서 1000포인트 밑으로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전에 코스닥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거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앞으로는 금리를 충분히 더 인하할 수 있다. 2026년에는 3번의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금리를 되려 더 인상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스닥에 상장된 대부분의 종목들은 뭐예요? 성장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일단 제가 요거를 한번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뭐냐면요.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하나씩 읽어 드릴게요. 지수가 하락하는 이유를 알고 뭐요? 변곡점을 잡자. 변곡점이 뭡니까? 뭔가가 물체가 꺾이려고 하는 그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그거예요. 지수가 하락을 해요. 그럼 결국엔 이 지수가 다시 올라갈 수 있냐? 지금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이 지수를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수 하락의 이유를 좀 몇 가지 좀 뽑아봤어요. 왜냐면 지수가 왜 하락하는지를 일단 아셔야 되는데, 지수가 하락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 미중 정상회담이 아무것도 성과를 이룬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중 빈손회담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받은 선물들 다 버리고 떠났죠. 우리나라에서 준 선물 같은 경우는 너무 고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떠났는데, 중국 쪽에서는 다 버리고 갔어요. 아무래도 보안에 대한 이런 문제, 안보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싹 다 버렸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간에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이냐라고 다들 기대했냐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중국이 어느 정도 중재를 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입국 닫아버렸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뭐예요? 어차피 기대도 안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되려 이란을 더욱더 압박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중국이 중재한다고 미국이 말 듣겠습니까? 근데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라는 심정으로 기대를 했건만 역시나 얻어지는 건 없고, 그 시기에 또 뭐가 있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뭐라고 합니까? 미국과 우리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을 구상 중이다. 이란을 다시 한 번 더 공격하기 위한 작전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다시 또 미사일을 쏴대면서 사상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뭐가 가요? 석유 가격이 강하게 급등하게 되죠. 자, 근데 최근에는 또 트럼프가 이럽니다. 원래 같아선 내일 트럼프가 다시 한 번 더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갑작스럽게 취소했어요. 이거는 제가 우리 박스경제를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왔다 왕 선생을 계속적으로 보시는 분들께는 제가 내일 다시 한 번 더 언급 드릴게요. 이게 왜 유가가 갑자기 하락을 했고 다시 왜 또 유가가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브리핑을 할게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오르니까 뭐가 오릅니까? 물가가 상승을 합니다. 자, 이 물가가 안 그래도 비싼 물가가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더 비싸져요. 서민 경제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물가가 상승하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냐? 금리를 인상을 부추깁니다. 금리가 인상된다?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대한 자금, 그리고 뭐 코인도 포함이 되겠죠. 코인도 결국에는 이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하면 유동성이 줄어요. 그러다 보면 금리가 인상되면 결국에는 시장에 유입되었던 자금들이 어디로 가냐? 채권 시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자금이 축소되고 유동성이 줄어들고,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가느냐? 채권 시장으로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위험자산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위험한 데다가 내가 굳이 왜 투자를 해? 채권 시장에다 넣으면 알아서 수익을 내주는데, 안전한 투자처가 있는데 왜 내가 굳이 주식시장에다가 돈을 넣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랠리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외에 다른 지수를 하락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시장이 크게 자극받지 않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한번 설명드려봤고요. 그래서 일단 지수가 당분간은 좀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는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결국에는 빅 이벤트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또 이슈 한번 체크해 봅시다. 삼성전자 노조. 오늘 제가 방송할 때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올 거예요. 일단 제가 감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환절기 때 자주 이렇게 코가 한번 막히거든요. 비염이 심하진 않은데 오늘따라 조금 더 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올 거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노조 관련된 이슈가 나옵니다. 이전에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에 정전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이때 1분당 한 18억 정도 손실을 봤다라고 하죠. 근데 총 28분 정도 정전이 있었는데 500억이 넘는 손실을 봤다라고 하죠. 자, 근데 이번에 노조 만약에 총파업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거 못해도 이게 지금 뭐 28분 동안에 정전돼 가지고 공장이 안 돌아갔을 때 500억을 손실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한 2달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 파업한다라고 하면 길어지면 2달이고 짧으면 뭐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유지될 수 있겠죠? 뭐 정확한 날짜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못해도 하루 이틀만 지나도 어마어마한 손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돈 이게 뭔 말이에요? 그 돈 어차피 날릴 것 같으면 우리한테 안 줄 것 같으면 그냥 날리자라는 그런 식인 것 같고 이번에 노조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회사를 망하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극적인 메시지도 냈습니다. 뭐 텔레그램으로 뭐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받았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심각하죠. 자,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공장이 멈추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삼성전자와 노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인 경제가 흔들릴 거고 이 기둥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노조와 삼성전자 이 두 관계 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가가 무조건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노조 이거 이틀 남았다라고 하죠. 솔직히 노조는 크게 걱정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리고 민심은 이미 삼성전자 기업으로 넘어가 버렸죠. 노조를 욕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 솔직히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삼성전자 난 노조 가입 안 할 테니까 나 갖다 써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날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위 고점 구간에 박스 구간 이탈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매매 대응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슈는 이 정도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우리 왔다 왕 선생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요. 저와 전용호 전문가 2명의 전문가가 시장을 좀 브리핑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루 10분만 투자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하루에 어떤 것들을 브리핑을 했고 앞으로 어떤 섹터가 좋아질 것이고 이쪽 섹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계속 드릴 겁니다. 그럼 브리핑 하루 10분만 투자하셔도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뭐죠? 기술적인 분석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순서로 김원기 전문가님의 생방송 공략주들 한번 상승률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오늘도 느끼셨겠지만 뭐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굉장히 높게 잡혀 있고 이 만스피 간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순실 리스크가 분명하게 깔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누누이 강조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원기 전문가님의 전략들이 어떠한 상승률로 적중했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4월 28일에 공략해 주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대위와 이 누적 상승률 45.2%, 19.9% 각각 달성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제주반도체는 17거래일 만에 119.9%의 상승률을 달성한 만큼 현 시점에서 내가 신규적으로 공부해 볼 만한 종목이 또 어떤 종목인지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참여하시는 공간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잘 간 종목들도 정말 많지만은 또 저번 주에 공략해 주신 삼현이나 뉴로메카 아직 조금 횡보하는 구간이어서 이에 대한 전략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보여지는 표대로 보면 뭐 SKC부터 현대위아까지 뭐 여러 종목이 있는데 이 밖에 다른 종목들도 있어요. 물론 손실 나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어쨌든 간에 종목을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화면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공략한 가격으로 그대로 갔다가 반락해버렸어요. 그대로 무너졌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상승하는 패턴이 좀 나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더 눌리는 구간이 좀 체크가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좀 과감하게 좀 비중을 좀 늘려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로봇을 포기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좀 좋겠어요. 지금 시장이 너무 흔들고 너무 뭔가 뭐 환율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뭔가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에 약간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 장애물이 거치기 전까지는 해결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조정은 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싼 가격에 담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시 한 번 더 반등 패턴이 나오면 그 위 상단 구간에서는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진입하시거나 또는 바닥 구간에서 모아 가시는 전략 꼭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삼성 노조 관련돼서 잘 해결이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결국에는 삼성이 투자한 로봇 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한다. 다크 팩토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장기적으로 접근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은 제주반도체입니다. 제가 전력반도체에 관련돼서 제주반도체는 꼭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저전력반도체, 전력반도체 이제 귀가 닳도록 들을 건데 그 닳도록 듣게 되기 시작하는 거는 항상 올라갔을 때일 거다. 원래 그런 환희에 팔고 뉴스가 나오면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미 이제 제주반도체는 이제 매도해야 되는 위치가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략해드린 자리도 솔직히 그 당시에도 솔직히 좀 높았어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이 자리에서 다시 공략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빛을 발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는 반드시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자, 다음 종목은 이제 BH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에 이제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폴더블 폰에 대한 그 기대감이 들어갈 거예요. 애플의 폴더블 폰은 도대체 얼마나 잘 나올까?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첫 제품부터 너무 좋은 만족도를 이렇게 보이겠습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약간 문제점들도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제품이 출시된다라고 하면 그 기대감이라는 걸 꼭 받잖아요. 그래서 BH는 그 기대감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강하게 급등해서 올라왔고 최근에도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터져 나온다라는 거 아직 기대감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요. LG CNS입니다. 우리가 공략한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러고 나서 LG CNS 무너졌을 때 뭐 일단은 뭐 지수 하락에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런 뭐 전쟁 뭐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한 번은 제가 꼭 비중을 크게 담았으면 하는 자리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자리가 바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께는 LG CNS 아직도 보유 안 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좀 물어봐 주라.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LG CNS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중장기로 갖고 가면 너무 좋겠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오죠. 뭐 때문에 가죠? LG CNS가 로봇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막 나오면서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클라우드 관련돼서 매출도 잘 나오고 실적도 좋고 그래서 LG CNS는 또 로봇 사업도 한다네요. LG전자, LG그룹의 로봇에 아주 진심이네요. LG CNS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더 많다. 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그 LG CNS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지금 기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LG CNS 중장기로 보시고 아예 밑에 한 7만 원대 가격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면 오케이 박수 치시면서 좀 모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한 달에서 한 2달 뒤에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방송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얼셀. 지금 현재 차트로 봤을 때는 뭐 생각보다 가격이 낮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 가격이요 가장 높게 치솟고 있었을 때였어요. 높게 치솟죠. 자, 근데도 이거는 정말 좀 잡아뒀으면 좋겠다. 특히나 SOFC라든지 그 수소연료전지 관련돼서 항상 언급드리면서 제발 저 좀 믿고 좀 투자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수익을 좀 많이 봤으면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략했고 강하게 급등 나왔고 이 패턴은 뭐냐? 이렇게 N자 파동 느끼면서 한 번 더 갈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이 SOFC에 대한 이런 사업 확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거를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송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산 퓨얼셀 SOFC 관련 핵심 대장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자, 다음 종목 SKC입니다. 1월에 공략했죠. 좀 길게 갖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18만 4천 원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공략한 자리가 뭐 10만 원에서 11만 원 자리가 됐었죠. 자, 근데 제가 왜 이 종목이 아직도 덜 갔다라고 얘기하냐면 유리기판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업인데 올해 너무 유리기판에 관련돼서 갑자기 재료가 좀 들어왔어요. 근데 유리기판 아직 가면 안 돼요. 그때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리기판 아직 갈 때 아닌데 지금 벌써 갔어요. 제가 예상하는 거는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 지금 유리기판 관련해서 양산이 시작되었다 또는 양산이 본격화될 것이다. 조만간 본격화될 것이다. 그냥 뉴스 몇 개만 나와도 이거는 쏩니다. 근데 아직 아니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기대감이 이렇게 상승했거든요. 솔직히 그러고 나서 파세요. 팔고 나서 밑에 내려오면 오케이 땡큐 하면서 또 담읍시다. 지금 자리 보고 있습니다. 이거 조만간에 제가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SKC 다시 한 번 더 공략 자리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렇게 좀 안전하게 좀 슈팅해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좀 꾸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왔다 왕 선생 참여해야 되는 이유 다시 한 번만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2명의 전문가가 시장 브리핑을 진행할 거고요. 자, 그리고 2명의 전문가가 매일같이 회의를 합니다. 종목 회의를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서 하루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하셔서 다음 시장에 내가 핵심적으로 정보를 좀 공유받았으면 하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보세요. 제가 하루에 여러 종목을 계속 언급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서 본인이 맞는 정보 찾아가시면 되고 핵심적인 거는 별표 이렇게 팡팡 이렇게 쳐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일단은 뭐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차트를 보는 눈을 좀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수시로 계속 언급을 드릴 겁니다. 이런 차트는 좋고 이 종목은 이런 차트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상승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투자를 좀 진행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을 아주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나 이제 주식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빠르게 따라오고 계시니까요. 빠르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또 중요한 시간이죠. 이제껏 리뷰해드린 종목들의 상승률을 보고 있자니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참여 가능한 공간 마련해 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화면에 나오실 텐데요. 우선 이제 곧 화면이 뜰 예정인데 이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 달치 또 일정이 정리된 캘린더를 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클릭 가능한 파란 점을 마련해 뒀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시면요.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학회 일정이나 미중 정상회담 일정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 등 시총 상위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신경 써 주셨습니다. 특히나 최근 한미반도체가 어닝 쇼크로 인해 급락세를 보였죠. 펀더멘탈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시점인 만큼 참여하시는 공간 들어오셔서 실적 발표 일정 그리고 증시 일정 관련된 부분 꼼꼼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화면도 함께 보시죠.
전문가님께서 향후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에 대한 무료 리포트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주목해볼 섹터, 그리고 그 섹터엔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잡아드립니다. 예를 들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중국 ESS 퇴출과 북미 음극재 쇼티지를 근거로 관련 섹터 주목해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공시와 뉴스 분석을 토대로 풀어드리고 있고요. 그 섹터 내에서도 관심 가져볼 종목에 대해서 전략과 함께 개별 재료까지 담아드리고 있다. 이 부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마지막 화면도 보실까요? 저희가 생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히든 종목 2가지에 대한 무료 분석 영상 2가지를 업로드해주고 계십니다. 4월 28일에 공략해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각각 45.2% 그리고 19.9%의 상승률 달성을 해줬죠. 좌측 링크 클릭하시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부터 개별 재료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함께 얻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모두 참여하시는 공간에서 받아가실 수 있는 점 고지드리겠고요. 저희는 오늘 장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히든 종목 들고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숨겨져 있을지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 열심히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선별해 오신 이 탑픽 섹터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 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주목해볼 섹터 바로 어떤 섹터일까요? 네, 자 바로 보도록 합시다. 일단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을 그대로 시장이 좀 반영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극을 받고 있구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그 기대감이 시장에 남아 있구나. 이걸 체크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지수가 하락해요. 지수 하락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코스피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실적을 가장 초역대급 이렇게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주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뭐가 핵심이냐면요. 단기 테마, 급등 테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테마 종목 하나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스페이스X랑 이 바이러스 감염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올까 너무 고민했어요. 최근에 니파 바이러스도 있겠지만 니파 바이러스인가요?
뭐지? 아무튼 뭐 그 바이러스랑 이번에 네덜란드 뭐 관련된 그 배에서 나온 그 바이러스 있죠? 그것도 있고 최근에 또 에볼라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철 되면은 또 이제 코로나 다시 한 번 더 기승하겠죠. 제가 코로나 걸린 건가? 코맹맹이가 돼가지고 아무튼 자 그렇다 보니까 그쪽 테마가 좀 세요. 그래서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굉장히 좀 재밌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거 공략할까 또는 정치 테마를 공략해볼까 고민을 했으나 스페이스X만큼 자극적인 소스는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페이스X를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브리핑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스페이스X 조기 상장 소식, 조기 상장이래. 조기 상장. 6월 달에 상장한다고 안 했어? 근데 5월 달에 상장인가? 아니고요. 6월 12일 날로 땡긴 거예요. 원래 6월 28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생일을 맞이해서 상장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상장할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6월 12일로 땡기겠다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땡기는 건지는 조금 더 뭔가 이게 뭐가 진실인지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좀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주항공 너무 비싸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비싸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현재 이 기대감이 완벽하게 다 반영됐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 이번 주에도 한번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쏘아 올릴 거고요. 그리고 6월 초에 한번 쏠 거고, 그리고 상장하기 전에 공모가 이제 발표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건데 그때도 한번 쏠 거예요. 그래서 이슈가 많아요. 우리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재료, 그러니까 이런 테마는요, 뭔가 그 투자자들을 자극하는 소스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툭툭툭 튀어 올라갑니다. 근데 지수까지 하락해요. 그러면 섹터에 대한 수급이 어디로 몰리겠어요? 단기 급등하는 테마로 이렇게 쏠리겠죠. 우리는 그거를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달에 6월 12일에 상장을 하는데 이때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송 참여하시면 제가 스페이스X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오늘 방송 시간이 벌써 지금 32분이거든요. 자, 이거 방송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설명 못 드려요. 지금 왜냐면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설명 들어가면 다음 있을 설명을 제가 마무리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 설명 한번 드릴게요. 왜 스페이스X를 지금 잡아야 되고 어떤 종목 잡아야 되고 아셨죠? 자, 2650조라고 합니다. 2650조. 와, 어마어마하죠. 우주공룡이라고 합니다. 우주공룡. 스페이스X가 상장 절차를 돌입하는,데 얘네들의 기업 가치는 2650조를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2650조면요. 어우, 뭐 1조만 해도 이게 돈이 얼마야. 그렇죠? 근데 2650조 IPO 규모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쪽에 6월에 상장한다라고 했을 때 이쪽 자금이 얼마나 들어갈까? 도대체 지금 미국에서 이 스페이스X 쪽에 투자하는 회사들은 어디가 있나? 글로벌 세계 가장 큰 투자 회사죠. 블랙록도 한 15조 원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해요. 투자 규모로. 근데 이 기업이 얘네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이렇게 다 모을 수 있게끔 5분의 1 분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제 뭐 어쨌든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여러 투자에 대한 이런 뭐 그 투자사들 진짜 여기저기 다 달라붙겠죠. 그렇죠? 돈이 된다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나서 한 며칠간은 어마어마한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관련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좀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스페이스X 상장에도 머스크가 지배를 한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배를 한대요.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회장이니까 당연히 지배할 수 있겠지. 근데 상장하고 나서는 얘기가 좀 틀려질 수도 있는데, 요거를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돼요? 살짝 비꼬아서 지 걸로 만들어버려요.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클래스 A와 클래스 B 주식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클래스 A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자들 전용이고, 클래스 B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자 전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 B, A 같은 경우는 한 주당 의결권, 뭐 예를 들면
한 개가 의결권 한 개가 주어지는 건데 클래스 B 같은 경우는 한 주당 의결권 10개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일단 주식의 한 40%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 기업에 스페이스X에게 한 40%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이거는 뭐 숫자적으로 계산적으로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공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지배를 하는 1인 회사이나 다름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회사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오너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리스크 요인이라고 얘기하면은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아파요. 막 아파가지고 병원 신세를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회사 존폐 위기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런 상황들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자신만이 자신을 해고할 수 있게끔 회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스X의 그 IPO 일지인데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얘네들이 도대체 IPO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이슈에 우리가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 테마가 어떻게 가격이 붙기 시작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일단 4월 1일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의 예비심사를 맡깁니다. 이때 비공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가지고 또 한번 얘기가 나왔었죠. 자, 그러고 나서 최근에 5월 15일 날에 기존 투자자에게 5대1 주식 분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슬슬 이제 밑밥을 던지면서 투자자들을 모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5월 18일에서 5월 22일 주식 분할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아무래도 좀 잠잠한 그런 흐름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음 주예요. 다음 주. 아니,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모레죠. 모레. 오늘이 제가 방송 기준이 19일이니까 자, 21일 증권신고소에 SEC에 뭐죠? 증권신고서 S1 제출.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동안은 비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간 비밀리에 뭔가 실적이 좋고 뭐 자금이 어떻게 됐고 이게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거 S1 요거 증권신고서 요거 제출되잖아요. 그 만천하에 까발리는 거예요. 아, 우리 이제 실적이 이랬고 어디서 빵꾸가 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겁니다. 이때 한번 요동칠 겁니다. 그래서 이 충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6월 4일 6월 첫째 주에 뭐가 있냐? 기관이나 일부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뭘 한다? 공식적으로 투자 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 있죠. 아, 우리는 미래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건데 이거를 어떻게 추진을 할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뭐 전기차 만들어서 보급률을 이렇게 만들겠다 다 이뤘고 뭐 그리고 우주 뭐 이제 발사체를 우리가 이제 뭐 회수할 건데 이것도 이뤘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었던 뭐 한 30 몇 가지가 되겠죠. 거기에서 한 10 몇 가지는 벌써 다 이뤘습니다. 성공했어요. 이제 나머지 거를 이제 하나씩 성공하는데 얘네가 했던 얘기들이 이렇게 과정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와, 일론 머스크 이번에 또 한 번 사고 치겠구나. 얘가 말한 거는 다 이루어지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혹해서라도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그 관련 기대감을 그만큼 더 받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6월 11일 제 생일이네요. 6월 11일에 공모가가 확정이 되네요. 제 생일에 공모가가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6월 12일에 나스닥에 상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장되면 이제 얼마나 움직일지 우리가 한번 체크하면 되겠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락을 반복을 할 겁니다. 그거 우리가 체크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53개의 벤처 투자 조합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6개의 기관 전용 사모 집합 투자기구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벤처 투자 회사인 거죠.
답이 거의 나와버렸죠. 자, 그래서 스페이스X 유상증자에 얘네들이 뭘 하냐, 40억 원의 투자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되겠지만 그래도 숟가락을 얹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엄청난 대장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만큼 대장 종목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상장한다라고 하면 얘가 가장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아무튼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스페이스X의 뭐 예를 들면 뭐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AI, 인공지능 뭐 이런 미래 산업에 있어서 핵심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 있죠. 그런 쪽에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해가지고 투자를 좀 다양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의료 AI 쪽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AI 기업에다가 투자를 좀 진행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25년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갑자기 4분기에 팡 이렇게 실적이 터졌어요. 실적이 딱 터지고 나서 올해 2026년 실적은 아무래도 뭐 이쪽에 대한 투자도 있겠지만 얘네들이 지금 AI 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실적이 그만큼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자, 원래 같아서는 저는 항상 이런 자리에서 투자하죠. 그리고 바닥에서 뭔가 거래량 터질 때 이 자리에서 많이 공략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요 자리 때는 제가 아예 쳐다도 못 봤어요. 다른 종목들 투자해가지고 수익 내기 바빴었기 때문에 이때 투자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고점에서 투자를 합니다. 제가 원래 고점에서 투자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근데 왜 이렇게 고점에서 잡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냐? 지금도 못 잡으면 너무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IPO가 눈앞에 있는데 물론 그 IPO가 또 갑자기 무슨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미뤄질 수도 있어요. 이러면 주가 급락합니다. 우르르르 빠질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러한 악재거리가 일단 당분간은 없어 보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공략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급등하는 테마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고점에서 우리가 사냥을 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추락 지점이 어느 지점 정도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점을 정확하게 잡아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가격 전략 너무 중요한 종목이니까요. 참여하셔서 가격 전략 함께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요. 자, 스페이스 상장의 히든 종목 두 번째, 고순도 금속, 특수 금속, 그리고 첨단 금속 전문 제조업체가 되겠고요. 우주항공, 방위산업, 반도체, 첨단산업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굵직한 기업들에게 지금 납품을 벌써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주 발사체용 고강도 합금 특수 금속 소재를 이미 우주 기업 밸류체인 진입 기대감으로 이미 벌써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스페이스X와 국내 상장된 스피어라는 기업에 이미 벌써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은 여기에서 이미 벌써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기대감은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에 직접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코스닥 액티브 ETF에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예전에 우리 또 같이 함께 투자하고 있는 전용호 전문가 있죠. 전용호 전문가가 한번 방송에서 공략해서 엄청난 수익을 한번 만들어 들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스페이스X의 상장에서 기대감을 좀 받아서 최근에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했어요. 상한가까지도 기록이 됐었던 상황인데 지금 현재 자리 이거 높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기회에 지금 현재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잡기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지금 지수 하락한다 뭐 한다 했을 때 지금 투자에 대한 자금이 한쪽 섹터로 확 집중될 거거든요. 반도체가 갈 것 같으면 소부장 쪽으로 이제 분산될 거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자금이 분산될 거고, 스페이스X에서 뭐 상장 기대감이 있다? 지금 올해 상장되는 IPO, 거대 IPO들이 많거든요. 오픈 AI도 있고, 뭐 또 뭐죠? 엔트로픽도 있고,
그러면 스페이스X 상장에 엄청난 또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될 거예요. 자, 그래서 스페이스 상장에서는 와, 이 기업 하면 진짜 크게 상승하겠구나라고 이런 좀 기대감을 갖고 또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전용훈 전문가 오늘 공략한 종목도 수익 크게 냈다라고 했죠. 이 2명의 전문가가 시장 브리핑을 진행을 할 거고 하루 10분만 투자하셔도 충분히 정보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기술적 분석 무료로 교육을 또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참여하시게 되면 이런 맥점 잡는 투자 할 겁니다. 이때도 제가 테마 종목으로 공략을 미리 해놨었어요. 1월 달부터 얘네들 이거 차트 이상하다, 거래량이 이상하게 들어오는데요. 근데 미국이 이거 심상치 않네요. 이거 얘네들 진짜 무조건 미사일 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라도 늦지 않게 지금 좀 담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미사일 쏘자마자 올라갈 겁니다. 상한가는 기본으로 걸릴 거예요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자, 이렇게 맥점이 좀 중요해요. 언제 잡아야 되는지가 좀 중요하겠고요. 자, 이중 바닥, 쌍바닥, 더블 바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닥 W자가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강하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패턴에서 항상 바닥 구간에서 시작하는 지점에서 제가 항상 많이 공략을 해드리거든요. 이런 정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일단은 패턴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요렇게 제가 글 입력하고 차트는 이렇고요, 뭘 봐야 되고 이렇게 다 설명드리니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상 리뷰, 공략 영상까지도 이렇게 남겨드리니까요, 와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남겨드립니다. 제가 일정 매매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뭐 SK이노베이션, 이마트, NC, 뭐 한국전력, HD 현대, 뭐 얘네들 실적 발표하는 거를 쭉 정리를 해드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실적 발표 뭐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들 제가 놓치지 않고 다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들어오시면 다들 받아가실 수 있는 정보니까 들어 입장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리포트 종목 무료로도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 리포트 종목 무료로 하나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 잘 참고하시면 수익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내일에서 모레 중으로는 리포트 종목 무료로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차트 교육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왔다 왕 선생,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설명을 좀 많이 못 드린 부분, 그리고 발음이 저를 좀 어눌했었던 이런 부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김원기 전문가였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은요, 스페이스X 유상증자에 40억 원 가량을 투자한 기업이고요.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스페이스X와 더불어서 스피어에까지 이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스페이스X라는 테마 지금 강력하게 모멘텀과 재료가 쌓여 나가고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가 참여하시는 공간 통해서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스페이스 X 테마 같은 경우에는 6월 12일 상장을 목표로 주식 분할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돌입 일정까지 또 확실하게 나온 만큼 전략을 또 치밀하게 세워봐야 손실 없이 또 괜찮은 전략들을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전략 저희가 또 무료로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공간에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원기 전문가님께서 무료 리포트 또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들어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 화요일 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